압도적인 무기로 경찰을 무기력하게 만든 두 가지 사건을 통해서 반사회적 행동의 배경과 방지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 6월 4일 TV에는 믿을 수 없는 상황이 중계되고 있었습니다. 개조한 불도저가 도시를 찢고 있었습니다. 철갑을 두른 불도저는 당연히 총알로 뚫을 수 없었고 61톤에 달하는 무게에 건물은 스치기만 해도 부서졌습니다. 사실 이것은 단순한 행패가 아니라 철저한 복수극이었습니다. 마빈 히마이어는 좋은 친구였고 신뢰받는 인물이었습니다. I didn't ever meet anybody who disliked him. He was wonderful to me. I mean, he was confident and thought he was handsome, and I felt safe with him. 공군 전역 후 작게 개인 사업을 하고 있던 그는 그랜비라는 작은 도시에서 자동차 수리업을 위해 적절한 땅을 경매 끝에 낙찰받았습니다. 하지만 경매에서 진 코디 도체는 앙심을 품었습니다. 그는 도시의 토박이이자 권력의 중심이었습니다. Hello, my name is Marvin Heemeyer. You put yourself in my shoes and tell me how you would feel realizing that you've wasted 10 years of your life. 한동안은 문제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7년 후 코디는 마빈의 정비소 주변 땅을 전부 매입해 정비소로 가는 유일한 도로를 막아버렸습니다. 길이 없으니 손님이 가게로 올 수 없었고 영업은 불가능해졌습니다. And the world will write stories about how wrong I am. And without a doubt, I wish you could have done a different way. But there is no way to make this right. You picked on the wrong man. I wasted 13 years of my life down there because the Thompsons were pissed off that I bought that property. 코디의 친구 딕 톰슨과 거스 해리스는 모두 그랜비의 시장을 연임한 적이 있었고 마을위원회, 도시개발위원회 전부 코디의 손 아래에 있었습니다. 때문에 마빈이 위원회에 청원을 해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법원에서는 결국 정비소 폐쇄 명령을 내렸습니다. You took advantage of my good nature. Well, I think there's something you should learn here. For as good as a man can be, also can he be as bad. When you visit evil upon someone, be assured it will revisit you. 또 지역 언론을 이용해 마빈이 나쁜 사람이라는 기사를 써댔습니다. 또 론 톰슨은 환경 문제로 마빈에게 추가 벌금을 요구했고 마을위원회 및 인맥을 이용해 갖가지 트집을 잡아 마빈에게 벌금을 마구 먹였습니다. 마빈은 복수를 마음먹었고 무려 1년간 불도저를 개조하기 시작했는데 은밀히 하기 위해서 밤에만 작업했습니다. 복수 리스트를 만들고 그대로 실행했습니다. The Thompsons are guilty. The Dochefs are guilty. The Granby Town Board is guilty. This time, I'm not walking away from it and slap you in the face like you have never been slapped before. 첫 번째 복수는 코디 도체였습니다. 머플러샵 바로 앞에 있는 콘크리트 공장에 난입했고 건물 두 채를 깨부수기 시작했습니다. 직원들은 불도저에 총을 쏘기도 했지만 흠집조차 내지 못했습니다. 강철판 두 개 사이에 콘크리트를 넣어 강력한 방패가 되었고 경찰의 폭발물로도 부수지 못했습니다. 줄찾기로 불도저를 막아보려고 했으나 마빈의 불도저는 단순한 철갑 덩어리가 아니었습니다. 불도저 안에는 3개의 총이 장착되어 있었습니다. 전면에는 FNC 소총, 우측에는 루거미니 14, 후면에는 바렛 M82 저격 소총을 장착했습니다. 마빈이 불도저에서 경고 사격을 하자 굴착기는 도망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코디의 공장을 쑥대밭으로 만들었고 그 다음 복수를 위해서 고속도로를 탔습니다. 그때 한 경찰은 용기 있게 불도저 위에 올라탔는데 모든 틈새는 완벽히 막혀 있었습니다. 자동차 정비소를 운영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으로 완벽한 용접으로 허점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또 머플러샵 사장답게 불도저 내부에는 배기 시스템이 아주 훌륭했습니다. 경찰은 환기구에 6발을 쏘고 성광탄을 던지기도 했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또 불도저의 전면에는 외부를 볼 수 있는 작은 구멍이 있었는데 그곳을 통해 내부를 공격해보려고 했지만 방탄 플라스틱으로 덮여져 있어 그것 또한 불가능했습니다. 다음은 마을위원회가 있는 그랜비 시청을 부쉈습니다. 다음은 그를 악인으로 묘사한 스카이하이 뉴스 건물을 부숴버렸습니다. 차례로 톰슨의 가족 회사가 있는 엑셀 에너지 빌딩을 부쉈습니다. 경찰서도 예외는 아니었는데 불도저를 감당할 만한 무기가 없었습니다. 주에서 지원 나온 스와팀조차도 손끝 하나 댈 수 없었습니다.
마을위원회 케이시 페럴이 운영하는 갬블 스토어 매장을 부수던 중 불도저의 바퀴가 지하로 빠지면서 난리는 끝나게 됐습니다. 그때 마빈도 더 이상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불도저 내부에서는 한 발의 총성이 들렸는데 경찰은 모든 게 끝났음을 알았습니다. 이 사건으로 약 70억 원의 재산 손해가 났습니다. 사상자는 오직 마빈 혼자였습니다. 마빈은 사건이 일어나기 전 모든 재산을 친구에게 나눠줬고 자신의 상황을 직접 녹음해 테이프로 남겨놨습니다. If I would have been married, had a family, things may have gone different. This is the San Diego Police Department. Everybody get off the street and go back into your house right now. Everybody go back into your house right now. 1995년 션 넬슨의 인생은 막다른 길에 몰렸습니다. 원래 그는 육군 탱크 조종사로 서독으로 파견돼 군복무를 했습니다. 제대 후 그의 삶은 순조로웠습니다. 좋은 여자와 만나 결혼했고 배관공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30살 무렵부터 그의 삶은 흔들렸습니다. 어머니가 사고로 돌아가셨고 4년 뒤에 아버지가 사망했습니다. 그 무렵 오토바이 사고로 크게 다쳤는데 병원이 그를 강제 입원시키고 폭행했다는 주장을 하면서 소송까지 걸었습니다. 물론 다 패소했고 일각에서는 그가 뇌를 다쳐서 성격이 이상해진 것 같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 이후 약물에 중독됐고 아내와 이혼했습니다. 또 자신의 마당 아래 금이 있다는 이상한 생각에 사로잡혀 채굴에 모든 돈을 쏟아부었습니다. 아쉽게도 금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집은 압류됐고 공과금도 밀려서 모든 게 막혔습니다. 누가 봐도 그의 삶은 침몰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놀라운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의 집 근처에는 캘리포니아 주 방위군의 무기고가 있었습니다. 마침 그날은 초과 근무가 있어 담당자들이 퇴근하지 않고 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션은 아무런 의심 없이 내부에 들어갈 수 있었고 M60 탱크를 발견했습니다. 50톤에 달하는 이 탱크는 최대 64km로 달릴 수 있었습니다. 경찰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단지 그의 뒤를 따라다니는 것뿐이었습니다. 무기고에서 다른 탱크나 헬리콥터를 가져올 수도 있었지만 군 상부에서는 반대했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는 인명피해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주차된 차량을 마구 밟았는데 거의 40대가량이 탱크에 짓눌렸습니다. We saw a tank, discussed what to do, and we decided that the only thing we could do is broadcast where it was going so everybody could keep a safe distance from it. San Diego Police Department, stay out of the street, get off the parking lots, you're in danger. 탱크는 고속도로를 탔는데 그가 향한 곳은 병원이었습니다. 하지만 고속도로에서 분리대를 넘으려다 탱크가 갇혔습니다. 뒤에 있던 경찰들은 그 틈을 놓치지 않았고 탱크 해치로 접근했습니다. 폴 팩스턴 경관은 군인 출신이었기 때문에 탱크를 다룰 수 있었고 다행히 션이 해치를 잠그지 않아서 문을 열 수 있었습니다. 경찰의 경고에도 션이 멈추지 않자 격발하여 션을 제압했습니다. 션은 곧바로 병원으로 이송됐는데 그곳은 션과 고소가 있던 그 병원, 탱크로 진격하려던 그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션은 사망했습니다. 두 사건 모두 공통점은 궁지에 몰린 개인이라는 점인데요. 마빈의 마지막 말에서 나에게 가족이 있었으면 다른 선택을 했을지도 모른다는 말은 많은 생각을 들게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따뜻한 시골 이미지와는 달리 외부로부터 영향이 적은 소도시일수록 외지인에 대한 배척이 심하고 거기서 힘 좀 쓰는 사람은 법보다 센 권력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또 시골에서는 모두가 아는 사이라서 음주운전이나 불법적인 일을 해도 경찰이 눈 감아주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요. 마빈의 케이스와는 다른 얘기지만 콜로라도주에서는 경찰이 지인의 범죄를 눈 감아준다면 1급 경범죄에 속하게 됩니다. 한국도 섬마을이나 오지는 법의 영향력보다 지역의 권력자가 더 큰 힘을 쓰기도 하는데요. 은퇴 후 위촌의 꿈을 갖고 갔다가 터스에 시달려 종종 돌아오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